그렇죠. 그러면 정치라는 게 결국은 이제 명분 싸움인데 국민의당 입장에서 정말 어린애 같은 땡깡이잖아. 그렇지. 그 땡깡을 부리려고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철수가 사과하던 날 문준영 특검 발의하고 막 이런 짓거리 하고 있어요. 예, 개지랄했죠. 그냥 진짜 완전히 난동 부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급하니까 일단 진정해봐. 이 사람 이런 게 있거든. 대통령이 사람 보냈다고 하면 좀 자기들의 격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협조하셔야죠. 뭐 이렇게 이제 한쪽 눈으로는 추미애 대표한테 눈 깜빡깜빡하면서 한쪽으로는 그렇지. 약간 모자란 애들 이렇게 다독다독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바라볼 아까 말한 추미애 바보 만들기 여당과 정부의 갈라치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고도의 어쨌든 정치 수단이었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자꾸 예전에 그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문윤영 씨 같은 경우는 12년에 당시 새누리당이 검증을 했고요. 그런데 문재인 당사자를 공격하는 건 저는 용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문준영 씨가 이렇게 12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 공격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준영 씨 멘탈이 어느 정도 강할지 모르지만 이러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의 치부를 공격하는 건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준영이 소속돼 있는 동료와 당시 동료와 직장 상사 등이 특혜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미 감사가 끝났단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아들 문제로 이렇게 특검법까지 발의를 할 경우에는 아들이 멘탈이 약할 경우에 어떻겠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근데 그게 대선이 끝나면 잦아지겠지 했는데 또 이걸 갖고 한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치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런데 차라리 다른 걸로 했어야지. 이건 아닌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전직 대통령도 아들을 공격했거든요. 굉장히 그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머리가 다 그렇게 되는 거 아시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근데 왜 이런 폐륜적인 행위들을 국민의당이 선택하는 거냐. 다른 것도 트집 잡으려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고 왜 이걸 건드리냐는 겁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이미 금단의 영역을 자꾸 넘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그게 바로 안철수의 정치적 철학의 부재인 게 아닌 거냐. 국민의당이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실제로 지방선거에서 아마 박살날 가능성이 있다. 정신 차려라. 이게 지금 그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선 거는 제가 보기에 지극히 정상적인 시스템이라고 봐요. 집권 여당과 청와대는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야 돼요. 야당들이 저렇게 적폐 세력을 자임하면서 싸움을 걸어올 때는 집권 여당은 강하게 압박을 하고 청와대는 중간에서 말려주는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인 국정 운영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게 청와대의 가장 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일종의 이제 궁합 같은 건데요. 예. 청와대하고 여당이 둘 다 강성이면 좀 잘 안 되고 네. 만약에 청와대가 강성일 때는 또 여당이 그걸 이렇게 조물조물 해줘서 마사지 해주고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애들은 또 싸우고 나면 더 친해져요. 예, 그리고 청와대가 강성으로 가면 정말 아무것도 안 돼요. 청와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평상시에 갖고 있는 것처럼 눈 꿈뻑꿈뻑 대면서 다 들어주고 관련자들 얘기 다 듣고 그리고 내 맘대로 처리하는 이런 그냥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할 만한 사항은 당은 단일 노선으로 가야 돼요. 당의 목소리는 온건책으로 가려면 온건책, 강경책으로 가려면 강경책으로 가야지. 그리고 청와대가 이렇게 중재를 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당 내부에서 이상한 뭐 중진회의 이런 거 열어가지고 중간에서 뭐 협상을 한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건 정말 당대표 가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안 돼요. 언론하고 조 대표 이야기는 그런 것처럼 보여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당 대표면은 상당 권력이잖아요. 주목받는 자리잖아요. 근데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나가려고 한다. 뭐 그럴 수는 있죠. 누구나 다 그런 욕심 낼 만한 자리고 대선 뭐 교두보가 되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또 나가려고 하는 당내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주목받고 있는 자리에 있는 추 대표를 깎아내려야 돼. 그러니까 추 대표가 막 말을 너무 쉽게 하네. 원래 그런 사람이네. 이런 이간질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어찌됐건 간에 여당과 정부가 분열되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왜 그 최민희 의원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열린우리당 꼴라면 안 된다. 그래서 단일 대우로 가는데 강약 조절을 서로 간에 해가면서 똘똘 뭉친 모습으로 가야 개혁이 잘못된 방향을 가더라도 정권은 실패 안 해요. 맞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열린우리당처럼 정부와 여당이 따로 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 정권의 실패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갈라치기 시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시도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고요. 나머지 자잘한 것들은 뭐 개혁에 방해가 되네 뭐네 해도 그게 정말 방향성이 틀리지 않다면 송영무가 조금 조대엽이 조금 하자가 있다고 해서 임명하면 이 정권이 망합니까? 아니거든요. 큰 문제 되지 않는 것들을 갖고 막 지연 말단적인 걸로 발목 잡고 이러는 거는 도대체 우리가 뭘 위해서 지금까지 싸워왔던가 생각해 보면 넘어갈 건 넘어가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요. 제가 볼 때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새정치의 부활 그다음에 호남 정치를 대변하는 당 그 당에서 18대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NLL 발언을 놓고 김무성이 발언을 하면서 국정원 SNS부터 가세했고 그다음에 언론역에 가세를 하고 이렇게 해서 착살을 냈죠. 문재인을. 근데 이 사건과 너무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19대 때는 문재인과 안철수가 붙었는데 제보 조작을 해서 만약에 이것이 언론만 받쳐줬다면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표차가 얼마 나지 않았다면 뒤집히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큰 사건인데 이후에 NLL 발언 사건이나 제보 조작 사건이 어쨌든 다른 점은 뭐냐면 그동안에 NLL 발언과 관련해서는 SNS나 기관들이 막 덤비고 기자들이 덤비고 언론이 따라줘서라고 됐지만 19대 때는 언론이 이걸 받아주질 않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만약에 받아줬다면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랬을 수 있어요. 굉장히 큰 사건일 수 있는데 이 모략을 새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치 정당이 이 짓을 했다라는 것은요. 이것만으로도 해산해야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정선거 그러면 여당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명박 때는 BBK가 가장 핵심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네, 거짓말해서 국민 속이고 대통령 된 거고 박근혜는 댓글 사건 뭐 거기다가 개표 조작의 의심 네. 그리고 NLL 대화를 공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뭉쳐졌던 사건이 그럼요. 있었고 예. 전국가적으로 근데 움직였죠. 정권 잡았으니까 심리지 말수로 묻혀버리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 대선에 있어서 가장 큰 모략 조작은 부정선거죠. 어떻게 말하면 네. 부정선거는 조작 의혹인데 지금 현재 특검까지 가겠다고 하는 거는 아마 지금 오늘 그 나온 메시지 중에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임종석 실장을 대리해서 추미애 대표 뭐 관련해서 사과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청와대에 다 공식적으로 또 이야기가 또 나왔어. 임종석 실장은 추미애를 거론한 적이 없다. 그 뭐야?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저쪽에서 지금 실타리 하나 내려주는 거예요. 두레박으로. 그렇지. 그거라도 잡고 있으려고 지금 온갖 생쇼를 다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최소한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부정선거에 야당이 부정선거 할 줄은 사실 몰랐지. 그렇잖아. 보통은 다 여당 쪽이 하는 거잖아요. 이 나라 이 땅에 부정선거는 없어져야 됩니다. 새가 날아든다의 모토 중에 하나예요. 어쨌건 그 지금 현재 그 분위기로 보면은 이제 배포, 유포한 죄를 갖고 그러는 걸 수도 있지만 김성우하고 김인원을 지금 피의자로 소환한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거기 하나 더가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것밖에 못 느껴져. 이용주 의원의 보좌관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했다 그랬죠. 네.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용주를 일단 포스트에 넣고 보좌관이 그 밑에 최소한 이준서 등등과 연락했던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압수수색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역원 부르려고 그러면 확고한 증거가 있어야 부르는 이런 상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용주까지 혐의 선상에 지금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뭐 그 윗선까지 올라가 있을 텐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이 사건이 정치적 문제로 번지는 것을 가장 경계하는 거예요. 검찰은 이것을 범죄 행위로만 그렇죠. 한정시키고 싶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현역 국회의원은 최대한 확정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건드리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지금 말도 안 되지만 정치 탄압이라고 계속 우기고 있는 거야. 예,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있는 자들이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어제 안철수 사과 아닌 사과를 보면서 정말 답답한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서 마무리를 지어줬어야 돼요. 신비맛도 못한 안철수 씨. 예. 왜 저하고 비교하니까 기분 나쁘고. 에이치, 국민의당은 신비를 영입하라.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 됐으면 정말 끔찍했을 뻔 알았어요. 박근혜보다 더 못할 뻔 알았어요. 심지어는 남자 박근혜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지금 저는 소름이 돋는데 그게 뭐냐면 어제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정치적으로 매듭을 지었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수사가 이렇게 확대가 안 돼요. 맞아요. 제가 보건대 안철수는 반드시 출석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고위원 중에 우리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최고위원들이 줄소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있잖아요. 이 법도 상식에 준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준서가 최고위원회 들어가서 이거 제보 왔습니다 하고 하면 박지원이 이걸 몰랐을까요? 전화 한 통화만 압니다.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리고 들어봐도 본인은 알 거예요. 그래서 쌩 같거든요. 그러면 그게 자기 의무를 위반한 거, 확인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굉장히 큰 죄거든요. 그러면 모략한 거 모략 같이 범행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수사가 안 되겠어요? 그러면 어제 적어도 자기가 입으로 말한 대로 우리 당은 해체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졌어야 돼. 왜 그러냐면 검찰도 이 정도면 국민적 수준이 맞겠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수사할게. 가이드라인들이 사실은 면죄부를 줘야 되거든요. 추미애도 마찬가지고 추미애도 이제 더 이상 발언을 못하게끔 안철수 역할이 중요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당도 그만 이제 헛소리 해라. 국민의당도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전체 정치를 아울렀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주에선가요, 그 안철수 당시 후보의 토론에서의 이야기를 한 4번 들어드린 적이 있잖아요, 방송에서. 예.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안철수도 이 검증이 사실상 미비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않고 질문에 대한 답도 없이 바로 의제를 국회에서 국정조사 이런 개념으로 하자 이렇게 몰고 갔던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신비님 말씀이 상당히 좀 일리가 있네요. 좋은 시각이었어요. 이미지 훼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이미 기획해서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얻어 걸린 게 아니라 길거리 지나가다가 문준영이 특혜 취업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게 아니고 문준영이 공기업에 이거 어떻게 들어갔을까 하면서 의심의 확신들을 키워가면서 나중에 이거를 아예 문재인 대통령의 부도덕한 측면으로 몰고 가자 해서 아예 사건을 만들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그랬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보 민주 세력들은 도덕성을 공격해야 먹히거든요. 맞죠. 맞아요. 문재인 당사자를 공격하는 건 저는 용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문준영 씨가 이렇게 12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 공격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준영 씨 멘탈이 어느 정도 강할지 모르지만 이러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의 치부를 공격하는 건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준영이 소속돼 있는 동료와 당시 동료와 직장 상사 등이 특혜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미 감사가 끝났단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아들 문제로 이렇게 특검법까지 발의를 할 경우에는 아들이 멘탈이 약할 경우에 어떻겠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근데 그게 대선이 끝나면 잦아지겠지 했는데 또 이걸 갖고 한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치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런데 차라리 다른 걸로 했어야지. 이건 아닌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전직 대통령도 아들을 공격했거든요. 굉장히 그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 맞다고 보고요. 일종의 이제 궁합 같은 건데요. 예. 청와대하고 여당이 둘 다 강성이면 좀 잘 안 되고 네. 만약에 청와대가 강성일 때는 또 여당이 그걸 이렇게 쪼물쪼물 해줘서 마사지 해주고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애들은 또 싸우고 나면 더 친해져요. 예, 그리고 청와대가 강성으로 가면 정말 아무것도 안 돼요. 청와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평상시에 갖고 있는 것처럼 눈 꿈뻑꿈뻑 대면서 다 들어주고 관련자들 얘기 다 듣고 그리고 내 맘대로 처리하는 이런 그냥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할 만한 사항은 당은 단일 노선으로 가야 돼요. 당의 목소리는 온건책으로 가려면 온건책, 강경책으로 가려면 강경책으로 가야지. 그리고 청와대가 이렇게 중재를 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당 내부에서 이상한 뭐 중진회의 이런 거 열어가지고 중간에서 뭐 협상을 한다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건 정말 당대표 가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안 돼요. 언론하고 조 대표 이야기는 그런 것처럼 보여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당 대표면은 상당 권력이잖아요. 주목받는 자리잖아요. 근데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나가려고 한다. 뭐 그럴 수는 있죠. 누구나 다 그런 욕심 낼 만한 자리고 대선 뭐 교두보가 되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또 나가려고 하는 당내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주목받고 있는 자리에 있는 추 대표를 깎아내려야 돼. 그러니까 추 대표가 막 말을 너무 쉽게 하네. 원래 그런 사람이네. 이런 이간질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어찌됐건 간에 여당과 정부가 분열되면 죽도밥도 안 된다. 왜 그 최민희 의원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열린우리당 꼴로 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단일 대우로 가는데 강약 조절을 서로 간에 해가면서 똘똘 뭉친 모습으로 가야 개혁이 잘못된 방향을 가더라도 정권은 실패 안 해요. 맞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열린우리당처럼 정부와 여당이 따로 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 정권의 실패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갈라치기 시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정치라는 게 결국은 이제 명분 싸움인데 국민의당 입장에서 정말 어린애 같은 땡깡이잖아. 그렇지. 그 땡깡을 부리려고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철수가 사과하던 날 문준영 특검 발의하고 막 이런 짓거리 하고 있어요. 예, 개지랄했죠. 그냥 진짜 완전히 난동 부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급하니까 일단 진정해봐. 이 사람 이런 게 있거든. 대통령이 사람 보냈다고 하면 좀 자기들의 격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협조하셔야죠. 뭐 이렇게 이제 한쪽 눈으로는 추미애 대표한테 눈 깜빡깜빡하면서 한쪽으로는 그렇지. 약간 모자란 애들 이렇게 다독다독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바라볼 아까 말한 추미애 바보 만들기 여당과 정부의 갈라치기 이렇게 갈라치기.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고도의 어쨌든 정치 수단이었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자꾸 예전에 그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문윤영 씨 같은 경우는 12년에 당시 새누리당이 검증을 했고요. 그런데 하고 머리가 다 그렇게 되는 거 아시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근데 왜 이런 폐륜적인 행위들을 국민의당이 선택하는 거냐. 다른 것도 트집 잡으려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고 왜 이걸 건드리냐는 겁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이미 금단의 영역을 자꾸 넘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그게 바로 안철수의 정치적 철학의 부재인 게 아닌 거냐. 국민의당이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실제로 지방선거에서 아마 박살날 가능성이 있다. 정신 차려라. 이게 지금 그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선 거는 제가 보기에 지극히 정상적인 시스템이라고 봐요. 집권 여당과 청와대는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야 돼요. 야당들이 저렇게 적폐 세력을 자임하면서 싸움을 걸어올 때는 집권 여당은 강하게 압박을 하고 청와대는 중간에서 말려주는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인 국정 운영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게 청와대의 가장 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는 게